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귀가 욱신거리고 물이 찬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당황스러운 적 있으신가요? 중이염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인들에게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이염을 방치하면 청력 저하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수영 시즌에는 세균 감염과 면역 저하로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불쑥 찾아오는 중이염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닥터스 울산에서는 귀 속 경고 등 중이염이라는 주제로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김지아 원장님과 함께 중이염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하나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지아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중이염이잖아요. 중이염은 일상에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평소 원장님의 관리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평소에 일단 귀를 사실 거의 후비지 않는 편이고요. 귀지라는 것은 원래 병적인 어떤 염증 소견으로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분비물이기 때문에 귀 청소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좀 많이 귀를 파고 하시는데 역시 전문가다운 관리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답답해서라도 귀를 자주 파는 습관을 갖고 계신데 원장님은 역시 전문가답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중이염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어도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이염 어떤 질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이염은 말 그대로 중이, 귀의 한가운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중이는 정확히는 고막보다 내측을 의미하고 대부분은 감기나 비염이 있을 때 코나 목 쪽의 염증이 이관을 통해 귀로 역류해서 생기는 염증을 뜻하는데 요새에는 귀를 자주 후비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외이도염이 중이염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중이염이 생기면 단순히 통증뿐만 아니라 청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귀 쪽이 불편하다 하실 때 바로 병원에 와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자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시든 불편한 게 있으면 빨리 이비인후과로 가서 검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나이에 관계없이 주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방금 그래도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들에게 좀 발생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나 목의 염증이 이관이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귀로 역류하면서 염증이 주로 생기는데 이관은 아이가 어릴수록 구조가 이제 코나 목 쪽과 수평하게 위치하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코나 목의 염증이 귀로 연결해서 퍼지기가 더 쉽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아직 면역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염증이 퍼졌을 때 그게 중이염으로 이제 번지기가 훨씬 쉽고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거나 만성형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만 걸려도 귀까지 함께 영향을 받았던 거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궁금증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가만히 있다가 귀가 아플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귀가 아프면 무조건 중이염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귀 통증이 무조건 중이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귀의 통증은 고막 내층의 염증이 아니라도 고막보다 바깥쪽의 염증, 예를 들어 외이도염 같은 것 때문에도 느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목 쪽의 어떤 문제를 귀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의 통증만으로 중이염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청력의 저하나 소리가 좀 먹먹하고 덜 들려드리는 느낌이 있거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안 들린다고 하진 않지만 소리에 대한 반응이 좀 느리거나 없을 때 중이염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혹시 반대로 귀에 통증이 없더라도 중이염일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통증과 함께 중이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급성기가 좀 지난 후에는 혹은 염증이 좀 오래되면서 만성화된 경우에는 귀 안에 염증성 진물만 차서 그냥 먹먹한 느낌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더라도 귀가 조금 멍멍하거나 좌우의 청력의 차이가 느껴지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린다던가 어르신들처럼 TV를 점점 소리를 크게 키우는 게 보인다던가
아이들이 불렀을 때 소리 반응이 없다던가 하는 간접적인 증상이 있을 때에도 한번 의심해 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겠네요.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중이염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네.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이염이 생기면 이 통증이 같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통증일까요? 중이염과 함께 통증이 발병한다는 거죠. 보통 귀가 아프면은 저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 통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 통증도 물론 같이 병발될 수는 있지만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건 아무래도 두통입니다. 네. 귀 안의 공간은 고막 안쪽 공간을 통해서 귀 뒤쪽의 요양동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 안의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에 귀뿐만 아니라 귀 뒤쪽이나 머리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이 생기면서 발열이 함께 되는 경우라 하면 압력 변화에 의해서 두통까지도 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귀통증과 두통이 함께 나타나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진료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원장님,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대체로 다른 질병들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중이염도 계절에 따라 발병률이 좀 달라질까요? 맞습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서 중이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환절기나 겨울같이 호흡기 질환이 많은 계절에는 아무래도 코나 목의 염증이 귀로 연결되면서 발생하는 중이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나 샤워를 하면서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고 또 귀가 쉽게 습해지면서 사람들이 귀를 자주 후비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외이도염이 오히려 중이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은 사실 계절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편하면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계절마다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겨울엔 감기와 비염, 또 여름엔 물놀이가 특히 중이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수영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중이염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중이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고막이 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들어갔던 물도 자연스럽게 외이도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대신에 귀 안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귀 안에 물이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서 귀 안이 습해지고 염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 약한 분들이라던가 혹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귀가 조금 불편할 때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오히려 습하거나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든다고 너무 과도하게 귀를 후벼서 귀에 오히려 상처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중이염으로 갈 수 있는 원인입니다. 네, 물놀이 후에는 고개를 기울여서 물을 빼고 또 면봉으로 깊숙이 닦지 않는 등 귀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아이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우리가 평소에 중이염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중이염은 고막 안쪽의 염증이라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간접적인 증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귀의 통증이 느껴진다던가 통증과 함께 발열이나 두통이 있다던가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느낌이 들 때 좀 심한 경우에는 귀에서 흘러나오는 진물이나 고름이 있을 때도 중이염까지 갔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사소한 증상이더라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중이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공부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귀에서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오면 무조건 중이염일까요?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중이염이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귀에서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중이염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귀 안에 다른 염증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은 반드시 중이염이 아니라 외이도에 발생하는 외이도염 같은 것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 진주종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냄새나는 분비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냄새나는 분비물이 있다는 것만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보다는 냄새나는 분비물과 아까 말씀드린 여러 증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귀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에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에 기울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이염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겠죠. 원장님, 중이염은 주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코나 목 쪽에 어떤 염증이 귀 쪽으로 넘어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귀 외이도에 있는 흔히 말하는 외이도염이 중이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소아와 같이 이관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새에는 비행기를 타거나 어떤 스킨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어떤 압력 변화에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이염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당연히 통증과 발열, 두통과 같은 증상입니다. 그 이외에도 귀가 먹먹해지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외이도로 고름이 터져 나오면서 귀에서 고름이나 통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귓물, 귀에서 나오는 진물이 이와 같은 것들이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심해지면서 청력이 좀 떨어지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반응이 좀 느려진다던가 그냥 단순히 열이 나고 계속 구역구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밥을 잘 안 먹는 형태가 보일 때에도 혹시 중이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염증이 방치되는 경우에 내부로 염증이 이제 퍼져 들어가면서 뇌수막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뭔가 이상한 증상이 보인다 하면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귀 통증부터 귓물, 심하면 합병증까지 귀가 아프면 무심코 넘길 때가 많았는데 중이염은 정말 방심하면 안 되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 중이염이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이염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고막이 빨개지고 통증이나 발열, 발열, 귀가 약간 먹먹해지는 느낌이 주가 되는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출성 중이염이고 어떤 급성기를 지나서 통증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귀가 먹먹하고 뭔가 막혀있는 느낌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만성 중이염으로 앞서 말씀드린 2가지 형태의 중이염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었을 때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고막 안쪽으로 염증이 퍼져 들어가 고막 내측의 뼈안 유양동까지 염증이 계속 번지거나 고막이 녹아내리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청력의 소실이 만성화되는 경우입니다. 네, 종류가 다양한 만큼 진행되는 단계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단계는 좀 어떻게 나눠질까요? 특히 급성기에는 고막의 소견에 따라서 0에서 6단계, 좀 심한 경우에 7단계까지도 나누기도 합니다. 0단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소견을 뜻하는데 고막이 반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정상 상태를 뜻하고 1단계는 염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막 빨개지는 발적이 보이는 정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거기서부터 이제 고막 안쪽에 어떤 진물이 차면서 약간 기포와 진물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를 뜻하고 3단계는 이제 그 진물이 이제 꽉 차면서 귀환을 완전히 막는 형태가 되었을 때 4단계는 그 진물의 색깔이 조금 혼탁해지고 말하자면 조금 진득해지는 점액성으로 바뀌는 상태이고 이제 5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혼탁해진 이제 안쪽의 삼출물이 점점 찐득해지면서 색깔이 점점 약간 누렇게 변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6단계가 되면 어느 정도 찬 진물이 너무 빵빵하게 차면서 고막이 엄청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를 뜻하고 그게 조금 심해서 터져 나올 것처럼 이렇게 붉어져 나올 때를 7단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고막의 색과 모양 또 그리고 안에 있는 물의 상태로 이렇게 세세하게 단계가 나눠지는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상도 조금 더 심해지잖아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그럼 네. 중이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나요? 네, 덕분에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려볼까 합니다. 기지가 많은 편이면 중이염에 자주 걸린다고 하는데 혹시 이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이 말은 왠지 맞는 듯한 말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답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귀지 자체는 사실 병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귀지가 많은 것만으로 중이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귀지가 사람마다 좀 부스러기처럼 저절로 잘 흘러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찐득하게 습해서 안에 약간 고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찐득한 귀를 너무 제거하려고 과도하게 귀를 후비면서 귀 안에 상처가 나거나 외이도에 어떤 붓기나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부로 세균 감염이 생기면 그것이 외이도염 그리고 중이염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지의 양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귀지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자주 청소를 너무 심하게 너무 뽀득뽀득 닦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빈도가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중이염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중이염이 발생했을 때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치료법일 텐데요. 다음 키워드에서는 중이염의 치료 방법과 또 빠른 회복을 돕는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중이염을 먼저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병원에서 중이염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장님. 중이염의 진단 가장 첫 번째는 고막 소견을 확인하는 겁니다. 약간 이경이라고 얘기하는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요새는 내시경을 사용해서 주로 고막을 많이 확인합니다. 고막을 직접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어떤 0에서 7단계에 해당하는 어떤 소견이 보인다 하면은 급성 중이염은 그것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급성이 아닌 경우 혹은 삼출성이나 만성화가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청력의 변화를 체크하기 위한 청력 검사가 필수적이고 특히 주파수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 이외에도 고막 자체의 운동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중이염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조금 진행되어서 귀나 귀 주변의 뼈 안쪽 공간으로 염증이 파급된 경우에는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서 염증 범위를 확인하고 그 염증의 범위와 단계에 맞추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중이염이 좀 잦게 발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청력 검사도 자주 받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중이염이 자주 발생한다는 건 고막 내측의 염증 물질이나 세균이나 감염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증이 반복되면서 청력이 염증이 없는 쪽에 비해 염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빠르게 손상되거나 청력 난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주 진물이 반복되거나 계속 진물이 나다 말다 하는 분들, 만성 중이염처럼 고막에 구멍이 있는 분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주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무엇보다 검사를 자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이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기 전에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중이염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 치유가 조금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면역력이 아주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에서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라 하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소아의 경우라던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의 경우 염증을 오히려 방치하면 그것이 내측의 염증으로 이어지면서 청력 저하 같은 회복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 치유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주 반복된다고 오히려 경시하고 방치하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방치하면 좀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염 치료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약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급성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항생제 치료와 소염 진통제를 꾸준하게 잘 써주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염증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염증 병변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이염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급성 또는 삼출성, 만성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되지만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로 넘어간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 정도만 잡히고 귀의 멍멍한 느낌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막 내측에 남아있는 삼출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막의 천자나 고막 절개 환기관 삽입술과 같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고막의 구멍이 만성적으로 남게 되고 고막 내측이나 이어진 유양동과 같은 뼈 안쪽 공간에도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제거하고 고막을 재건하기 위한 고실 성형술이나 유양동 삭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텐데 중이염 수술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중이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로 하진 않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계와 여러 약물 치료와 시술을 거친 후에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전신 마취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고막 내측에 차 있는 삼출액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막 안쪽으로 주사 바늘을 넣고 이제 삼출액을 직접 뽑아내는 치료법이고, 이를 통해 삼출액을 제거하면서 뽑아낸 염증 물질로 이제 세균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막에 절개를 넣어서 이제 진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는 고막 절개법이나 고막을 절개한 자리에 실리콘 튜브를 넣는 헌기관 삽입술과 같은 치료도 이제 수술적 치료로서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네요.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후에 회복력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이염 치료 후에 회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원인 감염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급성 중이염의 경우 거의 한 90% 이상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하면 대부분 2주 이내에 증상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염증 자체가 굉장히 심한 어떤 아주 독한 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겼거나 염증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어떤 성력 손상과 같은 만성적인 합병증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성력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람마다 염증의 정도에 따라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중이염은 제때만 치료하면 회복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지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진행되거나 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귀 통증이나 먹먹함, 귓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거, 그게 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중이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중이염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평소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예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염이나 감기가 있을 때 답답하다는 이유로 코를 너무 세게 강하게 푸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겠고, 수영을 하거나 샤워 후에 귀에 물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너무 깊이 귀를 후비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귀를 후비지 말고 혹시 물이 들어간 느낌이 든다면 탈탈 털어내고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정도만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애를 써도 예방이 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선은 그냥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지 않도록 하고 손을 자주 씻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뭔가 이상하다, 감기 증상이 오래 간다, 감기와 함께 소리 반응이 약해진다 싶을 때 그때그때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실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이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는 뭔가 손상되었을 때 잘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재발성이나 만성화가 되거나 다른 기능적인 문제가 남기 쉬운 기관입니다. 그래서 귀 쪽으로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 방치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이비인후과에 와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귀가 보내는 SOS, 중이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귀 건강에 앞으로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김지아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귀 건강은 평소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는 세게 풀지 말고 귀에 물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충분히 쉬고 골고루 먹고 따뜻하게 지내면서 물도 자주자주 마셔주면 체력 회복과 함께 중이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한 귀와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